안녕하십니까, 오군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봐주신 덕분에 제가 계속 군대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군대 썰에 이어서 또 제가 겪었던 공포스럽고 등골이 오싹한 그런 군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전사에 있으면 되게 훈련이 많아요. 뭐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대테러를 방지하는 그런 부대도 있고, 그 다음에 재경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을 주요 그런 거점을 확보하는 어떤 그런 임무일 수도 있고요. 가장 많이 활용된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정부 주요 인사, 특히 뭐 국무총리, 대통령 등 이런 분들이 해외 순방을 나가거나 아니면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실 때 그런 공항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외여행 나갈 때 보면 인천공항 가죠.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김해공항 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김포공항 갈 수도 있고. 근데 거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고요. 정부의 주요 인사, 국무총리, 대통령 분 이런 분들이 나가실 때는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서울공항이라는 데를 이용해서 나갑니다. 이 서울공항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주요 인사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예전에는 그 위치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여의도에 비행장이 있었는데 여의도 개발이 시작되면서 군용 비행장 기능이 현재의 성남 부지로 옮겨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부지가 되게 좀 커요. 엄청 크고 대략적으로 반경 한 13k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위쪽으로는 개포동도 있고 뭐 도곡동도 있고, 아래쪽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남 그런 주요 도시들 있죠. 거기를 굉장히 크게 군사지역으로 한번 감아놓고 다시 거기 섹터를 또 원을 크게 그린벨트로 묶어 놓습니다. 1970년도 정도 때부터 묶어놨는데,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상님에 대해서 어떤 묘를 관리를 해오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까지 묘는 관리를 합니다. 근데 유서 깊은 그런 집안, 충무공, 율곡이 이런 게 아니라면 몇 대 몇 대 할아버지, 몇 대 몇 대 조상님을 어떤 묘를 관리하지 않잖아요. 그 1970년도 그때 그 성남시가 아직까지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남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공항이 들어서면서 주변 지역을 군사지역 및 그린벨트로 묶어버리면서 지금의 도심지와는 다르게 완전 거기는 그냥 하나의 그냥 버려진 채로 그냥 자연 그대로 이렇게 보존된 채로 있게 된 거죠. 제가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 땡땡 작전이라고 해서 어떤 작전을 나가게 됩니다. 요 정도까지는 제가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땡땡 작전이 흔히 말하는 대통령 분이 해외 순방을 나간다. 그러면 그 해외를 나가기 위해서 그 공항을 이용하게 되죠. 그러면 그 공항을 특정 지역을 우리가 섹터를 점령하는 거예요. 왜냐? 요즘에 뭐 화기들이 되게 발달돼 있으니까 공항에서 비행기가 쫙 날아갈 때 우리 심심찮게 보잖아요. 저 강서구나 아니면 방화동 쪽만 가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불순한 자가 아니면은 의도하지 않은 그런 목적으로 화기로 아니면 RPG로 그 비행기를 격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전사들이 그 땡땡 작전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나 아니면은 행사로 그 서울공항을 이용할 때 인근 산악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산악 지역은 제가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땡땡산 일대에 특전사가 주둔을 합니다. 그래서 작전일 며칠 전부터 특정 섹터를 저희가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를 매복을 통해서 밤에 등산객이라든가 아니면 사실 한국에는 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주 목적은 간첩이나 불순자들을, 거수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그런 작전을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시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국군 통수권자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PG-7이나 휴대용 어떤 지대공 미사일을 사거리를 고려해서 그 서울공항 인근을 이렇게 매복 및 순찰을 도는 작전을 실제로 시행을 합니다. 투입 시기 같은 경우는 보안상 제가 상세 일정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보통 행사 수일 전부터 작전 지역을 선정을 하고 비밀 매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부비 트랙 같은 거 설계해가지고 인계선 쫙 해가지고 막 적군이 들어가다가 인계선을 탁 건드리면 크레모어가 터진다거나 뭔가 수류탄이 땅 터진다거나 이런 걸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작전 나가면 민간인이나 또는 거수자 아니면은 뭐 야생 동물 이런 것들이 그 섹터에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인계철선을 이용해서 흔히 말한 그런 부비 트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부비 트랩이 뭐냐? 그 시중에 파는
이렇게 고리에서 딱 땡기면 삐삐삐삐삐 하는 그런 소리 나는 경보음 그 장치 있죠. 그거를 설계를 해놔요. 당연히 제 주특기가 폭파였으니까 그거는 제 담당이었습니다. 세 개조로 나눴을 때 본부, 그 다음에 어떤 특수임무조 하나, 다시 특수임무조 둘, 이렇게 야간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요. 그 야간에서 그 본부 중대와 그 거리가 있잖아요. 육안상 보이지 않는 거리겠죠. 그러면 거기와 거기, 그 다음에 본부 중대와 다시 특수조 2조까지의 거리. 그러면 특수조와 중대 거리, 특수조와 중대 2조의 거리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거기서 우리가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는 곳은 인계선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주간에는 피레침을 이용해서 수색 정찰을 하고 이제 드디어 야간에 돌입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1970년대 때부터 일반적인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고 군사 지역이면서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뭐 그냥 소위 말하는 DMZ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사람이 출입을 못해요. 거기를 출입하려면 대개는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군인들이 봤을 때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작전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저희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러면 연고 없는 그런 분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분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우리가 관리를 하면 뭔가 봉분을 쌓고 석조물을 이렇게 감싸가지고 비석을 세우고 그런 식으로 이게 누구누구의 어떤 묘다라는 걸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주변 산자락이 그린벨트로 또는 군사지역 보호구로 묶여 있다 보니까 되게 오래된 묘지가 많았어요. 그게 자연의 바람에 뭐 비바람에 풍화가 되어가지고 이게 많이 깎여 있어요. 그냥 풀숲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야생 들짐승이나 들개들이 많았기 때문에 파헤칩니다. 큰 묘는 육안으로 봐도 표시가 좀 되어 있어요. 다만 관리가 안 돼 있고 그냥 좀 방치가 됐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애기들 묘가 정말 많았어요. 너가 어떻게 보고 애기 묘를 하냐. 정말 가지런한 그 자리가 있고요. 그 자리 위에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볼록하게 어떤 그냥 흙이 좀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꼭 뭘 파헤친 것처럼 좀 이렇게 드러난 자리가 많아요. 그 깊이는 대략적인 허리 정도 깊이였고요. 작전을 위해서 팠다라고 하기에는 깊이가 너무 얕았어요. 그리고 저도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그 당시에 저의 선배셨던 분들이 해주셨던 말들이 있었겠죠. 밤에 돼서 제가 특수임무조 1조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인계철선을 당연히 설치를 했고 거기다가 이거를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제 지나가지 말라는 뜻으로 호루라기 같은 거를 삐삐삐 소리 나는 걸 당연히 설치를 했겠죠. 하고 나서 저는 제 자리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 야투경이라고 하죠. 야투경으로 이렇게 주변을 계속 순찰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돌아다니는지 또는 불순자, 거수자들이 뭐 야간에 굳이 그 군사 지역을 올라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는데 분명히 사람이 올 수가 없는 곳이고 또 사람이 있으면 들짐승이나 들개들은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공간을 안 와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멧돼지일 수도 없고요. 들개일 수도 없습니다. 그냥 바람에 흩날리는 그냥 뭐 낙엽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다시 그냥 이제 작전을 서고 있었습니다. 작전을 서고 있는데 야투경으로 봤을 때 뭔가 이런 봉분들이 많이 보이고 괜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게 분명히 그냥 묘는 같은데 뭔가 그 야투경으로 녹색으로 보이거든요. 녹색으로 봤을 때 그냥 높이만 다른 형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 형상에 조그마한 봉분 같은 게 조금씩 보여요. 아까 제가 말했던 비석도 없고 세월이 지나서 풀에 덮여 형태만 남은 그런 묘만 남는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 보는 게 처음에는 무서운데 나중에 되면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리고 무섭다 하더라도 옆에 선임이 있는데 내가 무섭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많이 혼나겠죠. 이 새끼가 군기가 빠졌구나. 무섭지만 참으면서 그냥 고참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좋게 얕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치했던 그 인계철선 부비 트랩이 갑자기 삐삐삐삐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야간에는 정말 크거든요. 저랑 본부 중대랑 도보로 한 15분 거리를 하더라도
본부 중대에서도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그러면 본부 중대에서 무전여입니다. 본부 중대, 뭐 거기 뭐 이상 없나? 네, 이상 없습니다. 인계철선 소리가 나니까 한번 가보기 바람. 가보면 줄이 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들짐승이 그냥 들개가 지나갔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다시 후레쉬를 켜서 설치를 하고 그 호신용 호루라기 같은 걸 다시 끼워 놓고 다시 줄을 팽팽하게 만들어서 다시 인계철선을 설치를 하고 다시 무전을 합니다. 중대장님한테. 네, 여기는 뭐 특수임무죠. 중대장님, 다시 인계철선 설치 완료했고 이상 없음 확인했고 근무석이 바람,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무전을 잠깐 하고 다시 제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선임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제가 이거 설치를 잘했는데 이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처음에는 선임분도 엠마 그냥 뭐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줄이 그냥 좀 느슨해졌겠지, 별거 아니야.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제가 다시 그 땡땡 작전을 하러 가는데 운이 좋게 다시 그 지역에 가게 됩니다. 특전사에서 4년 정도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땡땡 작전을 굉장히 여러 번 자주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갔었던 그 섹터 작전 지역을 또 가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 요거를 여러 번 설치를 해봤으니까 또 어디에 설치할지 좀 잘 알아요. 사람의 발목이나 허리춤에 딱 걸리게끔 다시 인계철선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복에 들어가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또 그 인계철선이 빠지면서 삐삐삐삐삐삐 소리가 나요. 근데 이번엔 갔더니 철선이 안 빠지고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지? 고장났나? 왜냐면 이게 줄이 빠지면 소리가 나는 거고 딱 끼우면 소리가 안 나는 그냥 호신용 호루라기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에 그냥 일반적인 호루라기고 뭐 메이드 인 차이나고 이게 뭐 오작동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냐고 다시 뺐다 끼웠다 해서 건전지를 갈아 끼우고 다시 정상 작동되는 걸 확인하고 딱 놨는데, 이번에는 제가 같이 섰던 그 이제 선임분이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이 아니고 다른 페어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보다 이제 많이 고참이셨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 여기가 어떤 지역인지 아냐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원래 여기가 예전에는 조선시대 때부터 사람이 많이 살고 그 서울 근교에 있는 지역이니까 옛날부터 애기들이나 어린아이가 죽으면 집 근처 산자락에 거창한 무덤 대신에 작은 봉분만 만들어 주던 때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라떼지만 우리 아버지 때 뻘로 돌아가다 보면 그때는 이제 이름을 지을 때 말보기, 말순이, 개똥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말 지었잖아요. 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당시 1970년대면 서울에 있는 잠실, 뭐 압구정 이런 데가 다 논밭이었습니다. 진짜. 근데 서울도 아닌 성남 외곽이다? 그러면 더 발달이 안 된 일반적인 그냥 마을 같은 형상이었겠죠. 그래서 거기가 지대가 좀 낮고 거기를 메워서 제가 알고 있는 서울공항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가 작은 마을을 형성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어린아이가 죽거나 아니면 아기들이 죽으면 요즘처럼 사망신고서를 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집안에서 조그마한 제사를 지내주고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산에 묻었던 거예요. 그게 서울공항에 있는 그 몇 개 안 되는 산에 정말 그렇게 묻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전에는 왕래가 있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리를 잘 해줬는데, 이게 이제 70년대 때 공항이 들어서면서 이 산들은 금단의 땅이 돼버렸고 수십 년간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고 그린벨트와 군사시설로 묶여버리니까 관리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작전 지역에는 매복을 하다 보니까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는 그냥 자그마한 흙더미도 봉분으로 보이고 봉분도 흙더미로 보이는 약간 좀 기괴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임이 여기가 전부 다 거의 다 무덤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공항에 있던 관리 안 되는 그런 묘역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만들면서, 그때는 성과주의였잖아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그 주변 산으로 다 그냥 이장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산들이 전체가 하나의 사실 공동묘지였던 거죠. 그 공항이 들어서면서 이 산들이 수십 년간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졌고 그 그린벨트 안에서 관리 안 되는 묘지들은 나무 뿌리들만
묘와 엉킨 채로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난 거죠. 제가 2000년도 초반에 갔으니 거기가 그렇게 30년 넘게 방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땡땡 작전을 하러 가면 기운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2박 3일 또는 3박 4일, 때로는 그보다 더 길게 거기서 D형 텐트를 치는데 팩을 박잖아요. 근데 정말 그 팩을 박을 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초임 하사들이 하거든요. 영내 하사들이. 그 기운 같은 게 있어요. 내가 쉬고자 하는 이 공간을, 내 보금자리가 누군가의 그런 누워있는 곳에 뭔가 박으면 안 되는 그 밟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고참이 이제 까라면 까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분 나쁘게 이렇게 텐트를 치고 어떤 이렇게 수풀로 우거지게 뭐 만들어 놓는데 거기서 2박 3일, 3박 4일이 있으면 기운이 안 좋습니다. 괜히 진짜 기운이 안 좋아요. 그런 작전을 여러 번 나가는데 이상하게 거기 작전만 나가면 호신용 부비 트랩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여러 번. 근데 그 담당은 제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제가 폭파 주특기고 폭파 주특기다 보니까 제가 그런 사제 그런 거를 담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인계철선을 만들어내니까 그러면 확인하러 가는 것도 제가 가는 거거든요. 정말 진짜 뒤가 쭈삐 서면서 완전 그냥 짜릿한 느낌 있죠. 짜릿하다고 표현은 좀 너무 이거는 그냥 머리가 완전 쭈삐 섭니다. 다만 무섭다 말은 표현을 못하는 거죠. 서울공항 옆에 있는 땡땡산에 유독 이름 없는 무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 무덤들이 조선시대 때부터 그 마을의 산자락에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아기들이 죽게 되면 그 산 근처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근처에 산에 묻어줬던 거예요. 그 묻어줬던 산이 제가 말하는 그런 땡땡산입니다. 그 산에 그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고 특유의 기운이 있고요. 우리가 3박 4일이나 또는 4박 5일 매복을 해야 되니까 은거지를 편성을 하는데 그 은거지에 정말 자는데 기운이 이상하고 가위가 눌린다거나 자도 피로가 안 풀리는 그런 공간이에요. 밤에 꼭 유난히 그 호신용 호루라기 인계철선이 빠지고 근데 가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거기가 주인 잃은 묘지들만 나무들과 막 엉킨 채 그렇게 수십 년간 방치가 됐겠죠.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뭔가 영혼이 억눌린 땅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땡땡 작전 때 겪었던 소리 없는 울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생하고 오싹한 사연을 우군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아래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우군이 실감나게 읽고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군이었습니다.